어르신들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십니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세요. 소변 거품은 단순한 물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거나 줄어들지 않으면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표지죠. 놀랍게도 식탁에서 아주 쉬운 변화, 특정 과일 3가지만 바르게 드셔도 소변 거품이 완화되고 신장 기능을 지키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들도 식이요법을 병행했을 때 혈압, 염증 지표, 요단백이 개선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일이 약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과일 선택과 섭취법은 체내 염분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변 환경을 개선해 콩팥이 쉬어갈 틈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릴 신장에 친화적인 과일 3가지는 사과,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레몬입니다. 이 3가지는 어르신들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 없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며 칼륨과 당분, 산화 방지 성분 균형이 좋아 콩팥을 도와주는 과일로 널리 권장됩니다. 하나씩 이유와 먹는 요령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식이섬유, 특히 펙틴가 풍부하여 장에서 나트륨과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완화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어 신장 부담이 줄어들죠. 일반적으로 중간 크기 사과 1개에는 칼륨이 과도하지 않은 편이고 작은 사과 1개 기준 1일 칼륨 제한 식단에서도 허용되는 범위, 나트륨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70대 박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작은 사과 1개를 껍질째 잘 씹어 드시고 점심 저녁에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는 습관을 함께 붙였습니다. 8주 뒤 정기 검진에서 혈압이 8mm 수직선 밀리미터에서 10mm 수직선 밀리미터 정도 내려가고 소변 막 테스트에서 일시적으로 보이던 거품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한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 1개, 점심 저녁은 국물은 덜, 반찬은 싱겁게, 간식은 과자 대신 과일. 이 단순한 루틴이 콩팥을 보호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둘째,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와 딸기입니다. 베리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미세한 혈관의 염증을 낮추고 내피 기능을 보호합니다. 콩팥은 아주 촘촘한 혈관 필터로 이루어져 있어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매일 반 컵 정도의 블루베리나 딸기, 섬역을 드시면 항산화 보충 효과와 함께 칼륨 섭취도 과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베리 중심의 식단이 혈압과 염증 표지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변비에도 도움이 되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요독 증상 악화의 위험을 낮춥니다.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김 선생님은 저녁 간식으로 과자 대신 요거트 반 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 드셨습니다. 12주 뒤 체중이 파채를 줄면서 혈압이 내려갔고 주관적으로 소변 거품이 덜 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혈액 검사 자체가 큰 폭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요 단백 정량치가 약간 줄고 피로감이 덜하다는 변화를 느끼셨죠. 이런 작은 개선이 쌓여서 큰 합병증을 막는 힘이 됩니다. 셋째, 레몬입니다.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구연산은 소변 내에 칼슘이 뭉쳐 결석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요산결석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결석이 자주 생기면 콩팥 조직에 염증과 흉터가 남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죠. 실제로 요중 구연산을 올리는 식이요법으로 레몬수를 활용했을 때 칼슘 결석 재발을 줄였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500ml에 레몬 반 개, 즙을 짜서 하루 1회에서 2회 나눠 마십니다. 단 위가 민감하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면 식사 직후나 물을 더 타서 연하게 드세요. 나트륨은 거의 없고 칼륨은 매우 적은 편이라 신장질환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당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모네이드처럼 설탕이 잔뜩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 콩팥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과일은 해독 주스처럼 신장을 즉시 깨끗이 씻어내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트륨과 당분을 낮추고 항산화, 구연산, 섬유소를 채우는 식단은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요 환경을 개선하여 소변 거품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과일 세 가지의 장점이 서로 보완되도록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사과 1개,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반 컵, 저녁 후 레몬수 1잔. 이렇게 하루에 2번에서 3번으로 나누어 소량씩 드시면 혈당과 칼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 조절입니다. 신장 질환이 없거나 초기라면 하루 과일 2번, 소형 과일 2개 또는 반 컵씩 2번에 권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단계라면 담당위와 상의해 하루 1회로 줄이고 더 작은 양으로 나누어 드세요. 둘째, 씻는 방법입니다. 사과와 딸기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충분히 씻고 딸기는 꼭지만 남겨 씻은 뒤 먹기 직전에 꼭지를 따세요. 블루베리는 물에 오래 담그면 향과 영양이 빠져나가니 빠르게 씻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레몬수는 설탕 없이 간혹 꿀을 넣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당뇨가 있으시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소금 줄이기와 함께 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하루 소금은 3분g 이하, 나트륨으로는 2g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국물은 덜, 젓갈, 장아찌는 소량만. 과일을 드시면서 동시에 짠 음식을 줄여야 콩팥이 진짜로 쉬어갑니다. 또 하나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수박 바나나는 수분 많아 콩팥에 좋다라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수박은 수분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칼륨 함량이 낮지 않고 바나나는 칼륨이 매우 높습니다. 칼륨 수치가 올라가면 심장 리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콩팥이 배출을 잘 못하는 분들에겐 위험합니다. 따라서 고칼륨 과일은 담당의와 상의해 제한해야 합니다. 반면 오늘 소개한 사과, 베리, 레몬은 비교적 칼륨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기 쉬운 편입니다. 물론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칼륨, 크레아티닌, EGFR와 소변 검사, 유단백과 거기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소변 거품에 대한 팁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보다는 하루 중 반복적으로 거품이 생기는지 보세요. 둘째, 거품이 1분에서 2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면 병원에서 요단백 검사를 꼭 받으세요. 셋째, 거품이 줄어드는 생활 습관은 소금, 당 줄이기, 충분한 수분 섭취, 신부전, 투석 중이 아니면 보통 하루 사봉궁 탐대르불, 규칙적인 걷기 운동, 하루 삽세 미니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과일 3가지가 보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레몬수는 요산결석 경향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베리는 혈관염증을 낮춰 전반적 혈류를 좋게 합니다. 사과는 포만감을 줘서 과식과 단 음식 섭취를 줄여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혈당 변동이 잦으면 신장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요단백과 거품이 악화되죠. 요로 감염을 자주 겪는 어르신들은 크랜베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3가지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보조로 말씀드립니다. 일부 메타 분석에서 크랜베리 제품이 재발성 요로 감염 위험을 평균 약 26%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단, 혈당 관리와 위장 상태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약물 복용 중이면 상호작용 여부를 의사와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스보다는 당을 추가하지 않은 캡슐, 추출물이나 생과일 소량 섭취가 더 안전합니다. 실제 적용이 어렵지 않도록 4주 실천 계획을 제안드립니다. 1주차 아침 사과 1개, 작은 크기, 저녁 후 레몬수 1잔, 짠 국물 절반 남기기. 2주차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반 컵 추가, 과자, 빵 간식은 주 2회 이하로 줄이기. 3주차 걷기 20분을 30분으로 늘리고 장아찌 젓갈은 소량만, 사과, 베리 섭취량은 동일 유지. 4주차
레몬수를 하루 2잔으로 늘리되 위가 쓰리면 식후에만, 이때 소변의 거품 변화를 관찰하고 가능하면 혈압과 체중을 기록해 변화를 확인합니다. 4주가 지나면 병원에서 요단백, 크레아티닌, 칼륨을 확인하시고 약물 조정과 함께 계속할지 양을 줄일지 결정합니다.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투석 중인 분, 심한 만성 콩팥병으로 칼륨 제한이 엄격한 분, 신부전 간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있는 분,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등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은 과일량을 반드시 담당이와 상의해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면 사과를 잘게 썰어 드시거나 껍질이 질기게 느껴지면 껍질의 일부만 남겨 식이섬유를 확보하면서도 부담을 줄이세요. 레몬은 위궤양, 역류가 심하면 희석을 충분히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연산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정말 소변 거품이 줄고 신장 기능이 살아나나요? 정답은 생활 습관과 약물 치료를 함께 하면 충분히 완화되고 진행을 늦출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의학 논문들에서도 저염식과 채소, 과일 중심의 식단이 혈압을 낮추고 신장병 진행 위험을 줄인다고 보고됩니다. 이때 핵심은 개인의 상태에 맞춘 과일 선택과 양 조절입니다. 오늘의 3가지 과일은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안전한 출발점이 됩니다. 저는 실제 외래에서 기본 약물 치료와 함께 이 과일 루틴을 권하고 8에서 12주 뒤 많은 분들이 혈압과 체중, 주관적 피로감, 소변 거품이 개선되는 경험을 합니다. 전문의도 놀라는 부분은 작은 생활 변화가 수치로도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조절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하실 일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내일 장을 보실 때 작은 사과 7개, 블루베리 1팩, 레몬 4개를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한 주분입니다. 둘째, 소금 줄이기 선언을 가족과 함께 하세요. 식탁 위 소금통을 치우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셋째, 소변 거품 관찰 노트를 만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거품이 생기는지, 지속 시간은 어떤지, 레몬수 운동을 했는지 간단히 메모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뒤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지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상황에 맞춘 과일량 조절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 짠맛을 줄이면서 맛을 살리는 노하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사과, 베리, 레몬 이 세 친구를 식탁에 올리며 콩팥에게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거품이 잦아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지의 원리를 쉬운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변기의 물줄기가 세게 떨어지면 비누거품처럼 잠깐자 생기는 거품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섞인 소변은 표면 장력이 낮아 거품이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콩팥의 여과막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 내피층, 사구체 기저막, 그리고 발바닥처럼 부지런히 걸러주는 족세포, 포도사이트 간 틈막입니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게 오래 유지되면 기저막이 두꺼워지고 당화 손상이 발생해 틈이 넓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혈압은 사구체 안에 압력을 올려 여과막에 부담을 주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내피 기능을 망가뜨려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알부민 같은 단백질은 소변의 표면 성질을 바꾸어 잘 꺼지지 않는 거품을 만들고 변기에 남아 1분에서 2분 이상 지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의 생활 속 원인으로는 탈수와 농축된 소변, 세제 잔여물, 변기 청소 후 남은 비누 성분, 빠르게 배뇨하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지속될 때는 우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중반복되는지 비누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면 단백뇨 검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사에 대해 수치로 설명드리면 아침 첫 소변으로 알부민 슬래시 크레아티닌 비율 ACR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은 선봉 밀리그램 퍼 그램 미만, 선부투 사라본 밀리그램 퍼 그램는 미세 알부민뇨, 사러봉 밀리그램 퍼 그램 이상은 명확한 알부민뇨로 봅니다. 혈액에서는 EGFR, 사구체 여과율로 콩팥의 전체 기능을 추정하는데 삽첼 밀리리터 퍼 미닛 퍼 1.73 스퀘어 미터 이상이 비교적 보존된 상태. 45 to 59가 선부 A 단계, 선부 2, 선부 4가 선부 B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런 수치가 악화될수록 생활 습관 관리와 약물 치료를 더욱 엄격히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과일 3가지의 근거를 조금 더 세밀히 보겠습니다. 사과 하나, 중간 크기 약 150g, 에 들어있는 총 식이섬유는 약 3에서 4g, 그중 팩틴은 총 식이섬유는 약 3g에 150g, 그중 팩틴은 타청지기 섬유는 약 4g의 서브렘, 총중 팩틴은 기는 범의 150g을 선칠하는 차분, 1g 내외로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을 돕고 LDL 콜레스테롤을 평균 5%에서 10%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나트륨은 거의 0에 가깝고 칼륨은 약 150mg 수준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조절되면 사구체 안의 압력이 안정되고 단백 누출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100g 기준 칼륨이 약 110mg, 안토시아닌은 품종에 따라 100mg부터 200m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는 100g에 칼륨 약 150mg, 안토시아닌은 30mg부터 50mg 수준입니다. 소규모 임상에서 블루베리를 8주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 수은 내외 감소하고 염증 표지 CRP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콩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사구체 내피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하나, 중간 크기의 구연산 함량이 대략 3에서 4g 정도입니다. 무당 레몬수로 하루에 레몬즙 2에서 4큰술 나눠 마시면 요중 구연산이 상승해 칼슘 결석 생성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구연산이 낮게 나오는 분, 저구연산뇨에게 유용한 식이요법으로 권고되곤 합니다. 다만 위산 역류가 심하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농도를 충분히 희석하고 식후에만 드시거나 담당의와 상의하세요. 현실적인 예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73세 정모 어르신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어 ACR이 180mg per g으로 미세 알부민뇨 범위였습니다. 아침 사과 1개, 오후 블루베리 반컵, 저녁 레몬수 1잔으로 시작했고 국물 반, 젓갈 장아찌는 주 2회로 줄였습니다. 또한 20분 걷기를 30분으로 늘리고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기록했습니다. 10주 뒤 재검에서 ACR이 95mg per g으로 낮아졌고 혈압은 150/90에서 130/80으로 내려왔습니다. 체중은 1.8kg 감소했고 소변 거품이 예전처럼 두껍게 오래 남지 않는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물론 약물 ACE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했고 과일 양은 당뇨를 고려해 식후에 나누어 드셨습니다. 물론 약물 한해 충분히 복용했고 과일 양은 당뇨를 고려해 식후에 나눠 드셨습니다. 물론 약물 한해 충분히 복용했고 과일 양은 당뇨를 고려해서 식후에 나눠 드셨습니다. 물론 약물 한해 충분히 복용했고 과일 양은 당뇨를 고려해 식후에 나눠 드셨습니다. 물론 약물 한해 충분히 복용했고 과일 양은 당뇨를 고려해 식후에 나눠 드셨습니다. 물론 약물 한해 충분히 복용했고 과일 양은 당뇨를 고려해 식후에 나눠 드셨습니다. 물론 약물 한해 충분히 복용했고 과일 양은 당뇨를 고려해 식후에 나눠 드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과일은 약을 돕는 생활 도구입니다. 제대로 조합하면 수치와 체감이 동시에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고르는 요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손에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작은 크기를 선택하면 칼륨 부담이 덜합니다. 껍질의 반짝임이 과도하면 왁스 코팅 가능성이 있으니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드세요. 블루베리는 말랑한 것보다 탱탱하고 은은한 분가루가 있는 것이 신선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해동 후 즉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는 꼭지 붙인 채 씻고 먹기 직전에 꼭지를 떼면 물이 덜 스며들어 맛과 영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레몬은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고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하며 무게감이 있는 레몬이 즙이 많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의 혈당 관리 팁도 덧붙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소량으로 단백질 두부 한 조각, 플레인 요거트 소량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자가 측정해 180mg per 데시리터 이하가 유지되는지 보세요. 만약 식후 혈당이 반복적으로 200을 넘는다면 과일량을 줄이거나 더 나누어 드시고 블루베리, 사과처럼 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레몬수는 무당이라 혈당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하루 루틴 예시를 시간대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사과 작은 것 1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미지근한 물 1잔을 함께. 오전 10시 걷기 20분부터 30분까지. 점심 12시 국물은 절반만, 짠 반찬은 젓가락으로 2개부터 3개까지만 맛보는 정도. 오후 3시 블루베리 반 컵을 플레인 요거트 3큰술과 섞어 간식으로. 저녁 6시 밥, 국, 반찬은 평소보다 반 스푼씩 덜어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저녁 8시 레몬수 1잔을 식후에 천천히 마시고 하루 기록, 혈압, 체중 주 2회에서 3회, 소변 거품 관찰을 적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4주 이상 반복하면 몸이 적응하고 수치가 반복이고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4주간 반고가 권차를 적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4주 반 반고가 소치가 푼적이는지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4주 반 반고가 섞이고가 유점을 적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루틴을 4주 이상 반복하면 몸이 적응하고 수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주 받는 질문과 답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거품이 많아도 하루만 그런 경우는 괜찮나요? 변기 청소 직후 물살이 세게 떨어졌을 때, 아침 첫 소변처럼 농축되었을 때는 일시적인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 반복되고 1분에서 2분 이상 꺼지지 않으면 단백뇨 의심이므로 ACR 검사나 요단백 정량 검사를 권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거품이 사라지나요? 탈수로 소변 농도가 진해지면 거품이 늘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는 기본입니다. 다만 신부전, 투석 중이거나 의사가 수분을 제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하루 추불복 2리터를 목표로 하되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도록 조절하세요. 과일의 천연당도 콩팥에 부담이 되나요? 과일의 당은 섬유소와 함께 들어있어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양을 소량으로 식후에 나누어 드시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식후 혈당을 확인하며 양을 조절하세요. 주스 형태로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레몬수는 밤에 마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가 민감하면 식후로 시간을 맞추고 밤늦게 속쓰림이 생긴다면 오전, 오후로 옮기세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설탕 없이 드시는 것입니다. 베리는 냉동도 괜찮나요? 네, 무가당 냉동 베리는 영양 성분이 비교적 잘 보존됩니다. 단, 해동 후 물이 많이 나오면 그 물에 영양이 일부 녹아 있으니 함께 드시고 당을 첨가한 제품은 피하세요. 크랜베리 제품은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데 신장병 환자도 먹을 수 있나요? 재발성 요로 감염이 잦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와파린 등 혈액응고 억제제와 상호작용 보고가 있어 복용 중인 약을 담당의와 꼭 상의하세요. 무가당 캡슐이나 추출물 혹은 소량의 생과일 형태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과일을 전혀 못 씹는 치아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요? 사과는 잘게 썰거나 강판에 갈아 소량씩 드세요. 베리는 작은 크기라 부담이 적고 요거트에 섞어 삼키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몬수는 즙으로 드시면 됩니다. 단, 주스로 만들어 대량으로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단백뇨가 줄면 EGFR도 바로 좋아지나요? 단백뇨는 사구체 손상 정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단백뇨가 줄면 진행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EGFR이 즉시 큰 폭으로 좋아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오렌지는 완전히 금지인가요? 개인별로 다릅니다. 칼륨 수치가 안정적이고 신장 기능이 비교적 보존된 분은 소량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나나는 칼륨이 높아 중간 크기 한 개에 350mg부터 450mg까지 CKD 중후반 단계에서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오렌지도 칼륨이 적지 않으므로 담당이와 상의해 결정하세요. 혈압은 집에서 어떻게 재야 정확한가요? 아침 공복, 약 복용 전, 저녁 취침 전으로 하루 2회, 배뇨 후 5분 앉아 안정한 뒤 측정하세요. 등받이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측정합니다. 3회 연속 측정에 평균을 기록하면 더 정확합니다. 추가로 소금 줄이기에 실전 팁을 드립니다. 외식 시 국물은 처음부터 건더기만 드시고 라면은 스프를 절반만, 김치와 젓갈은 물에 한번 헹궈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양념장을 만들 때 간장, 고추장, 된장량을 줄이고 파, 마늘, 후추, 식초, 레몬즙 같은 향신채로 맛을 살리세요. 가공식품을 살 때는 영양 성분표에서 나트륨을 확인하고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200mg 이하인 제품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도 간단히 정리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하되 10분씩 3번 나누어도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무릎이 불편하면 피하고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걸으세요. 주 2회 가벼운 근력 운동, 물병 들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씩 2세트를 리술타들 병행하면 혈당과 혈압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운동 전후로 물 한 잔을 마시고 어지러움이나 흉통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레몬수 활용법을 더 알려드립니다. 아침엔 미지근한 물 300ml에 레몬즙 1큰술, 저녁엔 물 500ml에 레몬 반 개. 물에 민감한 분은 얼음 대신 상온에서 위가 쓰리면 우유, 두유와 함께 레몬을 피하고 낮 시간으로 조절하세요. 치아에 산이 오래 닿지 않도록 레몬수를 마신 뒤 물로 입을 한번 헹궈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가 숫자로 보이는 건강 노트 작성 요령입니다. 첫째 칸에 날짜와 체중, 둘째 칸에 아침, 저녁, 혈압, 셋째 칸에 소변 거품 지속 시간 30초 슬래시 없음 슬래시 2분, 넷째 칸에 오늘의 과일 섭취량과 짠 음식 여부, 다섯째 칸에 걷기 시간, 세 주만 기록해도 패턴이 눈에 들어오고 병원 진료 시 약 조정과 식단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과 한 입, 베리 한 줌, 레몬수 한 잔이 콩팥을 쉬게 하고 혈압과 염증을 낮추며 소변 거품을 가라앉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내 삶에 한 가지라도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짠맛을 줄이면서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콩팥, 우리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